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옵테입니다. 야, 역시. 아니 이거 들고 다니는 그래. 사람들이 진심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이게 누구냐고를 안 물어보고 뭐냐고를 물어봐가지고. 일단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네? 아니 나도 코리아컵 결승전 이제 중계 가가지고 폰을 떨어뜨리고 이제 오프닝을 찍고 그랬어요. 근데 이 현영민 위원님이 본 거야. 네, 영민이 봤는데 이거를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이거 보시고 그래도 오늘 좀 중계 정신 바짝 차릴 것 같습니다. 영광이 얼굴. 이거 보시면은 없던 정신이 번쩍 드는. 후배인데도 존댓말 쓰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 내가 영민이한테 붙여는 영민이 얘기해서 안 붙이다라는 거다 이거 지금. 정신을 놓고 있다가 이거를 보면은 정신이 번쩍 든대. 맞아, 맞아. 김영광 선생님의 얼굴로 도배가 된 2014년 연말에 총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 얼굴을 정리하고 있었네 지금. 눈도 좀 정리하셨잖아요 지금. 지금 눈 수술해가지고 원래 눈이 동그랗지가 않았거든. 근데 그렇게. 사람 보기가 더 좋다고. 훨씬 나아요. 맞아. 그렇다네. 자세한 내용은 나 김영광요로.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모든 시즌이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다 끝이 났고 K리그 총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콘텐츠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파이널 A부터 먼저 저희가 정리를 해보는 것으로 일단 정했는데요. 1위부터 6위까지 울산, 강원, 김천, 그 다음에 4위가 서울, 수원FC, 포항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부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야, 나는 이거 울산은 냉정하게 좀 말해서 현우의 몫이 50% 이상이었다. 골키퍼니까 골키퍼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중간에 감독도 교체되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현우의 지분이 없었더라 그러면은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물음표가 붙는다. 우승을 했지만 챔피언다운 면모를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다. 뭔가 좀 부족한 그치. 아시아 심스 성적만 보더라도 내 입으로 말을 못하겠다. 유비아는 좀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감독 교체가 또 그냥 감독 교체도 아니고 뒤숭숭한 상황에서 벌어졌는데 그래도 일단 어쨌든 리그 우승을 차지한 거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코리아컵 결승하고 ACL 엘리트에서 보여준 것들은 리그에서도 조금 아쉬웠던 면들과 겹치는 것 같은데 이게 감독 교체가 있으면서 좀 색깔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노련한 선수들하고 기술 좋은 선수들을 위주로 팀을 꾸렸다고 한다면 지금 좀 더 많이 뛰고 적극성을 가진 팀으로 바뀌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주 표현하는 건데 머리는 고승범인데 몸은 이청용이나 이런 선수들인 것 같은. 그러니까 이청용은 못 뛴다는 겁니까? 아니 120분 동안 계속 뛸 수는 없는 폭발적인 순간이 있을 때 한 60, 70분까지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청룡이가 폭발적이지 않다? 오늘 이렇게 돼. 결국에는 폭발력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ACL 엘리트에서도 상하이한테 질 때 보면 김영건 선수가 솔직히 무르다가 세 번째 골 먹었잖아요. 중거리 슛을. 덤비지 못하는 거는 저도 이제 조기 축구 같은 거 해보지만 내가 이 선수보다 빠르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덤비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크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덤비고 쫓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런 어떤 활동량이나 폭발적인 힘을 쓰는 거에서는 조금 전성기를 지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감독님은 계속 덤비라고 하고 본인들은 이거 덤볐다가 뚫리면은 다 뒤에서 받을 텐데 하다 보니까 조현우 선수가 그걸 치워주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에 좀 과감하게 변화가 있거나 뭔가 새로운 변화의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리그 우승 지킨 거 특히나 오늘 저희가 이제 K리그 총정리니까 근데 진짜 어려웠는데 잘 지키긴 했지. 합격점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봉양은 어떻게 봤습니까? 그래서 사실 울산 3연패는 시즌 초에 한번 예상을 했었잖아요. 울산이 우승을 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그때 우리 다 예상하지 않았나? 거의 다 우승이가 맞다고.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때 봤었고 선수들의 고령화에 대한 부분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서 다음 시즌이 이제 울산에게 또 하나의 고비가 되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딱히 더할 말은 없는데요. 전방 압박이 지금 여튼간에 들어와서 가장 눈에 띄었던 울산의 변화잖아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부진했던 이유가 저는 그거하고 좀 다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K리그에서 전방 압박을 정말 거세게 가하는 팀이 몇 팀이나 있을까? 이런 거를 당해본 팀이 몇 팀이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울산과 광주 정도? 요 정도가 압박을 하고 나머지 팀들은 그렇게 적극적인 압박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른 팀들을 상대를 할 때는 그런 압박에 대처가 안 되더라도 아시아 레벨로 넘어가면은 그 정도의 압박은 대처가 된다.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다른 무기가 있든지 아니면 좀 디테일이 더 있어야 되는 건데 다른 무기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에 그래서 이제 ACL에서의 그 부진도 우리가 봤던 것 같고 내년 시즌에 플랜 A 하나로만 간다면은 왕관을 지키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내년의 예상까지. 이제 요소에 이제 그 나이가 이제 고령화가 되기 시작한 부분들을 조금씩 이게 한 번에 많이 바꾸는 것보다도 한 자리 한 자리씩 이렇게 보강될 필요는 있는 거지. 어느 정도의 변화의 폭을 가지고 가야 될지가 좀 딜레마일 것 같은데 K리그1 전체 구단을 통틀어서라도 주전의 연령대가 가장 높은 건 울산이니까 이거를 조금씩 바꾼다면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들거든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보통 이제 왕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연속성이 몇 년 이상은 이제 쭉 가는 것이고 뭐 한두 번 정도 우승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제 우승권 언저리에서 한 해 쉬더라도 두 번 우승하고 또 한 번 쉬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건데 울산이 이번에 그 과도기를 잘 못 넘긴다면은 조금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자, 그러면 2위 강원입니다. 강원 같은 경우도 위기를 잘 넘은 팀 같아요. 야구가 나갔던 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코바체비치를 데려와서 어느 정도는 빈자리를 메웠고 야구가 빠진 다음에 전술 변화도 약간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변화를 줬던 것. 본인들의 이제 여름 지나면서 체력 떨어진 거를 전략적인 대처들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민구단들 취재를 쭉 해왔지만 결국에 이 시민구단들의 어려운 점들은 올해 잘한다고 해서 내년에 잘할 거라는 보장이 크지 않다는 점. 왜냐면 선수들은 이번에만 해도 양력도 나가고 뭐 황문기라든지 군대 가는 선수들도 있고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도 오퍼가 막 들어오면 나가고 감독님들도 본인이 거둔 성과에 비해서 좋으면 외부에서 막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준비를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시민구단인 부천FC를 좋아하고 사실 부천은 그렇게 이기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즐거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시민구단들은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번 시즌 끝나고 나서는 강원 팬들께서 올해가 약간 우리의 전성기를 보냈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자랑스럽게 자랑도 많이 하시고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내년에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변동이 시민구단들이 기업구단보다는 크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나간 선수들의 자리를 어떻게 메우냐에 따라서 또 성적 유지가 되겠지. 전력의 누수가 한쪽에서 발생한 거니까 이제 그 선수들을 과연 어떻게 채우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달릴 것 같네. 이제 정경호 감독이 들어오고 코칭 스텝도 오피셜로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감독부터 코칭 스텝까지 좀 젊은 축으로 좀 물갈이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경호 신임 감독부터가 전술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좀 고평가를 받던 분이다 보니까 내년 시즌이 좀 궁금해요, 저도. 네, 그래서 강원이 2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는 물음표긴 하지만 재밌는 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마 기대까지. 이제 경호 형이 원래 워낙 전술적으로 전략가라서 축구를 좀 더 잘 보여줄 것 같아요. 네. 코치 했을 때보다 감독으로서의 역할은 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걸 더 할 수 있는 위치가 됐잖아요. 네. 조금 더 재밌는 축구를 보여주지 않을까. 정식 감독으로서의 정경호 감독도 저희가 내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김천입니다. 김천은 사실 내년에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고지 협약이 김천하고 이제 상무체육부대하고 끝나기 때문에 시즌이 끝나면은 자동 강등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내년 시즌에 성적과는 무관하게 2026년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눈에 좀 보이는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김천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져서 더 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팬들이 말이 많잖아요. 이 군팀이라는 팀이 프로에서 지금 운동을 하는 게 맞느냐 뭐 1부에 또 말고 2부에다가 박아놔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얘기가 많은데 저는 김천 같은 팀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왜냐면 누구보다 악조건이었잖아요. 외국인 그치. 선수도 없고 맞아.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뭐 연봉을 제대로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근데 이 팀이 3위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거는 결국에 선수들을 뛰게 만드는 다른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자율성이라고 생각해요. 선수들이 그 전까지는 이기고 지는 거에 많이 얽매여서 자유롭게 자기가 좀 하고 싶은 축구 더 과감하게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좀 위축되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이야 뭐 새로운 것들 시도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좋아 보였고 김천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격적으로 하잖아요. 일단 지든 이기든 밀려나서 내려가는 거 말고 본인들이 주도권 잡고 있을 때는 계속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영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팀들이 김천은 저기 공격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라고 좀 자극이 될 수 있지 않았던 시즌이 아닐까. 제가 만약 김천 팬이었으면 올 시즌만큼은 진짜 박수를 계속 보내줘야 될 것 같은. 김천 상무가 사실 매번 한 번씩 위기 오는 게 선수도 맞아. 이제 바뀔 때인데 그게 이제 위기 순간인데 올해는 이제 그걸 잘 넘겼던 게 올해 입대했던 선수들이 저는 역대급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동경 선수를 비롯해서 여러 선수들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적에 기반이 되지 않았나 싶고 물론 이제 2026년에 K리그 2에서 가게 됐지만 그래서 마음 편하게 뛰어서 오히려 또 기대가 된다고 하지만 저는 또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뛰나 저렇게 뛰나 어차피 K리그 2인데 하면서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종용 감독이 더 기질을 좀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즌 아닐까. 2020년에 상주상무를 보면은 그때가 그렇잖아요. 2021년에 김천으로 넘어가는 해였으니까 몇 등을 하든지 무조건 강등을 당하는 그런 시즌이었는데 그때 4등 하면서 끝냈거든요. 상무팀으로서의 최고 성적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2020 아마. 시즌이었구나. 2020이었어요. 그러니까 맞네. 그때가 끝나고 나서 2021에 김천 상무가 된 건데 내년에 김천 상무가 김천 상무로서의 마지막 시즌인데 또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2020년에 상주를 보면서 좀 해봤습니다. 근데 뭐 까봐야 아는 거니까. 맞아. 또. 맞아요. 그 다음은 서울입니다. 서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전반기의 서울과 후반기의
서울은 좀 다른 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야잔을 비롯해서 제시 링가드도 이제 시술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면서 또 팀의 보탬이 됐었고, 그래서 올 시즌에 파이널 A로 마무리를 지은 6팀들 중에서 내년에 좀 확실하게 성적이 더 좋을 걸로 기대가 되는 팀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서울만 꼽고 싶거든요. 서울은 4등보다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좀 눈에 보이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잘했지만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팀 역시 서울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확한데? 이하동문. 저도 한마디 거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김기동 감독님이 선수를 보는 거나 또 이 선수를 데려와서 내가 맞게 쓰는 거나 이런 것도 되게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여지까지 좋지 않았던 거는 경기력 측면도 그렇지만 선수 영입도 사실 아쉬웠던 적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외국인 선수들이 지금 그 안 좋았던 시기에 잘했던 외국인 선수가 거의 없어요. 감독님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좋은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전반기는 좌충우돌하면서 막 하다가 후반기가 돼서 어느 정도에 딱 올라가고 서로를 믿기 시작하니까 2연패하고 3연패 했던 때도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도 저는 경기력을 보면 다음 경기 이기겠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안정이 돼 있었거든요. 취약 포지션 잘 채운 것 같아요. 야잔 같은 경우도 권한규 선수가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은 센터백이었는데 거기에 딱 큰 사람이 한 명 들어오니까 안정감이 확 생긴 것처럼, 골키퍼도 지금 마찬가지고. 네, 골키퍼도 강희문 선수 데려왔고 내년에도 좀 더 성적이 오를 수 있다거나 혹은 비슷하게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감독님 때문에. 김기동 감독님이 좀 안정적인 축구를 하시니까 선수들이 보면은 벌써 느껴지는 게 있거든. 아, 이 감독님은 정말 유능하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그런 게 가장 잘 보여지는 팀이 아닐까, 서울이.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바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좋은 영입이 된다면 내년에는 더욱더 무서운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원FC입니다. 수원FC 진짜 좀 힘든 시즌이었는데 그래도 5위, 정말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려웠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시즌 중반에 권경원 나가고 이승우 나가고 이러면서 앞뒤로 코어가 다 빠진 상황에서 그래도 어쨌거나 파이널 A의 팀을 안착을 시켰고, 역시나 이 팀도 문제는 내년일 것 같아요. 정승원 선수도 지금 계속 나간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안데르손이 저는 그 시상식 때 사회를 봤잖아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년에 안데르손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잘 부탁드린다, 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친구가 전역이 엄청난 부분을 차지해서 매우 컸죠. 내년에 이런 코어에 있는 다른 선수들도 빠져나가게 된다면 김은중 감독에게 또 다른 좀 도전대가 되지 않을까? 수원FC는 여기도 시민구단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시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도 저는 감독님 역량이 그래도 꽤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는 게, 시즌 초반에는 선수비 호역습 형태로 하다가 중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본인들 상황에 맞게 변화를 주면서 수원FC 상대하는 팀들이 아, 얘는 할만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을 팀이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끈끈했던 팀인 것 같아서 분명히 합격점을 줄 만한 시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잘한 시즌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여러 굴곡진 그런 흐름에 있었어요. 6연패를 하는 그런 흐름들도 있었고 거취의 문제까지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잘 버텨내면서 결국은 코리아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해야 드라마의 엔딩은 해피엔딩이었던 것 같은데, 내년이 역시나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방 공격수의 결정력 문제는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호재 선수 다친 이후에는 전방의 힘이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정재희 선수가 또 나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좀 변화의 폭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역시나 좀 겨울을 현명하게 보내야 하지 않을까? 내년 시즌의 그 목표치 역시나 파이널 A에 안착을 해서 기회를 엿보는 현실적인 눈높이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딱 맞아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용두삼이었던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는 선두 경쟁을 펼치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중반 이후로 힘이 쭉 빠지고 6연패의 흐름도 있었고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포항이 중위권 정도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 과한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상위권에 올라가려면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 게, 요소요소에 좋은 선수들을 많이 쓰고 좀 풀을 넓혀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정원 선수라든지 이호재 선수도 이번 시즌 잘했고, 안재준 선수도 적응해서 뭐 한두 경기는 잘했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축구 자체가 조금 일단 지키고 후반에 힘을 몰아쓰는 느낌을 많이 봤는데, 다 알게 됐잖아요. 포항을 상대하는 팀들이 이제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순위를 막 쭉쭉 치고 나가기보다는 한 경기 한 경기에 집중해 나가면서 승리를 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좋은 외국인 선수를 한 명 정도한테 힘을 몰아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르지가 아쉬웠으니까 매우 좋았던 시작과 점점 안 좋아지는, 그게 좀 아쉬웠던 시즌 같습니다. 수원FC랑 포항은 사실 초반에 벌어놓은 승점으로 살아남았다. 파이널로 B로 갈 뻔했잖아, 사실. 맞아요. 승점 많이 쌓았으면 두 팀은. 재밌었던 한 시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기업구단들보다 시민구단들이 더 그치. 파이널 A 많이 들었던 시즌이라 어떤 반란들을 많이 봤던 한 시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이런 들고. 시즌이 없었지. 없었죠. 거의 네, 없죠. 네, 없었죠. 또 재밌게 본 거는 양민혁처럼 유스에서 커온 선수들이라던가
다른 데서 조금 밀려났던 선수들이 포지션 변화, 뭐 이유현 선수라든지 그치, 황몽기 그치,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올라오면서 자기 기량을 막 뽐내고 이 팀하고 궁합이 잘 맞아 들어가고 또 감독님이 잘 쓰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매우 많은 투자를 한다 그래서 꼭 그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를 또 보여주는 한 시즌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내 거 하는 거보다 얘가 잘하는 거 못하게 막는 걸 진짜 잘한다고. 그게 있어요. 근데 올 시즌 보면은 울산도 그렇고 강원도 그렇고 김천도 그렇고 약간 서울도 그렇고 본인들이 할 것도 되게 잘 준비하고 그걸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팀들이 그래도 위에 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팀들한테 응원을 많이 보내고 좋은 팀이었다고 평가를 많이 해주시는 게 축구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재밌는 시즌이었습니다. 강렬한 색깔들이 주목을 받던 올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구단들도 다들 상징 색깔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알록달록한 20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